안녕하세요. 부천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트레스와 이제 치아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치아를 8개, 10개를 뽑게 됐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랑 이제 치아 건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관계가 굉장히 좀 깊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스트레스랑 이제 치아 건강은. 스트레스 받았다고 갑자기 그게 다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보통 40 넘어가시면은 문제가 이제 쌓여있던 게 이제 보통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트리거가 됐겠죠. 그런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나 건강 이슈가 이제 트리거는 됐겠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던 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꽤 봤어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갑자기 치아가 이제 다 흔들리는 분들, 다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사기당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원래 좀 성격도 좀 세고 강하신 분이었는데,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못 본 사이에 오셨는데 사람이 약간 좀 혼이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운이 없길래 무슨 일 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한 3억 정도 사기를 당해서 아직도 소송 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치아가 이제 다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에 이제 잇몸도 다 망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입안이라는 건 원래 더러운 거예요. 원래 항상. 왜냐면 이제 밥을 먹고 항상 세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이 면역력이 막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막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그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몸 상태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세균이 기회감염으로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급성 치주염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뭔가 컨디션 안 좋고, 그다음에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걸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면역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균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냥 이제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 아니면 혹은 이제 하라는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뻔하죠. 술, 담배. 그리고 이제 잠 안 자고, 예를 들어 운동 부족. 이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 생기면 병원 와서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관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정도?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갈이 같은 거 있는 분들, 이제 아니면 잘 때 클렌칭 꽉 물고 자는 분들도 사실 거의 다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도 직장 그만두고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갈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그만큼 몸에 영향 많이 주기 때문에 이갈이 심해지면 치아도 빨리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제 건강하게 꼭 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병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노화랑 병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노화는 그냥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고장나는 것들, 점점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이지만, 병은 노화를 넘어서 이제 본인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잖아요. 병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운동이 부족하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럼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능률도 떨어지고,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면역 떨어지고, 그럼 몸이 아프고, 그럼 몸 아프면 또 병원 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선순환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피가 나는 거는 똑같은 치석이 붙어도, 뭐냐면 이제 세균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있어도 금방금방 염증 생기고 피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눈으로 봐도 엄청 치석이 많은데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사람을,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관상이 좀 보여요. 딱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잇몸 안 좋고, 그런 분들이 있어. 뭐냐면 좀 쾌한 분들. 예를 들어 볼이 좀 홀쭉하고,
뭔가 얼굴이 좀 신경질적이고 이런 분들은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치아를. 그러니까 얼굴에 딱 처음에 보면 보입니다. 짜증 많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좀 무던한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있죠. 스트레스 잘 안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통증도 별로 없고 유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성향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을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병은 이제 사소한 거에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가끔 이제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밤 되면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숨이 코가 막히고 이제 가빠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면역 떨어져서 여기 후두가 부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잘 몰랐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두까지 넘어왔겠죠. 밤에 이제 저녁 늦게 먹는 걸 끊고 나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을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습관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 체크하시고 안 되는 것들을 병원 와서 치료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